아, 시험 존나 빡세네. 뭐하는 새끼야? 아, 그분 마당에 행시 치면 나는 씨발 돈 존나 땡. 자, 합시다. 진짜 오늘 개 뒤질 것 같거든요. 씨발 거. 자, 한술 극한부터 합시다.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버팁시다. 남은 시간 버티고 내일 다시 빡세게 하고. 어제 너무 빡세겠어. 자, 함수값과 극한값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함수부터 먼저 한 개 그리고 합시다. 이게 제가 강의를 여러 번 찍었잖아요. 근데 말을 조곤조곤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힘들어. 혀가 아파. 자, 함수값은 우리가 너무 당연한 듯이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치역 이 함수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값은 이게 B다? 그럼 B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극한값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극한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극한이란 것을 좀 설명하자면은 기호는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B다, 여기가 fx다 라고 하면은 A 플러스가 있을 거예요. A 플러스는 이제 A보다 살짝 큰 값인데 이거를 이쪽으로 보면 대일랑말랑하게 땡긴 거예요. 진짜 0.0000 진짜 조금 더 큰 거. 이거는 A보다 살짝 작은 게 되겠죠. 예. 이게 좌극한이라고 하고 이게 좌극한이라고 이게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예. 이 기호들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오케이. 극한값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두 개로 나뉩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이렇게 좌극한값이 있고 이렇게 우극한값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함수에 대칭해주면은 x가 이쪽으로 갈 때 이 함수 값이 어디로 가는가, 목표지가 뭐냐, 목표가 영어로 뭐지? 페이트 뭐였는데? 네이션이었는데 데스티네이션. 그렇지. 이렇게 해서 목표값이 B다, 데스티네이션이 B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렴이란 것은 제가 이런 그래프를 설명할게요. 또 수렴이란 것은 어떤 한 값에 이제 어떤 상수에 대해서 이제 도달하게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극한값이 있다. 근데 발산은 극한값이 없습니다. 왜냐? 발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게 x가 0으로 갈 때 이것은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럴 때 이것을 발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다고 정의됩니다. 수렴은 반대로 이것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0으로 가죠. 이것을 수렴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상수에 대해서 도달하는 목표값이 정해져 있는 값을 수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꼭 0이 아니더라도 이제 무한이 편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 막히는데. 잠시만. 무한으로 하지 말고 꼭 무한 아니어도 되니까 3이다. x가 3으로 가니까 이것은 1로 가겠죠. 1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극한값의 존재 조건 아까 전에 위에서 살짝 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야겠죠. 왜냐면은 극한은 이렇게 한 글자로 표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좌극한값, 우극한값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다는 뜻이거든요. x가 즉 A로 갈 때, 오른쪽에서 가거나 왼쪽에서 갈 때 어떤 값이 특정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함수에서
이게 A다. 그러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야겠죠. 꼭 근데 연속 나중에 때 배울 거긴 한데 연속이라는 그 개념이 있지 않아도 이렇게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도 극한값은 존재한다. 따라서 기호를 쓰면은 이러한 형태의 식이 완성이 되겠죠. 예. 즉 자분각값과 우극한값이 같으면은 함수값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의 정확한 값을 이제 하자면은 이제 이것도 이렇게 이번에는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A에 대해서 함수값이 B가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fx는 x가 플러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b보다 살짝 큰 값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어떤 목표 값을 향하고 있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결국엔 b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b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좌극한 값 또한 fx를 봤을 때는 b보다 살짝 작은 값에 대응되기 때문에 작은 값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b 라고 표현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b라고 표현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앞에 있는 결과값들은 전부 다 동일한 값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함수의 극한의 성질, 이것은 그냥 암기해 주는 게 편한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암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넘기도록 하고 여기만 살짝 볼게요. 분수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가 0이 되게 된다면, 분모가 0이 되게 된다면은 그것은 정의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된다는 것은 그냥 없다는 거예요. 0도 아니라고, 0도 아니고 0은 정의된 수입니다. 대학 과정에서 배우고 정수론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분모에 대해서 극한값, 분자에 대해서, 아니 분수에 대해서 이제 리미트 값을 씌우면은 gx, fx의 경우에서는 분모인 gx의 경우에는 0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숙제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항수의 극합값 계산할게요. 항수의 극합값은 그냥 뭐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그냥 대입을 시켜주면 되지만 대입을 시켜줘서 좀 정의가 안 되는 수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직감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수의 개념상 정의가 안 되는 수가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함수의 극한값의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그 부정형을 풀 때 몇 가지 공식이 동원되게 되는데요. 그게 이것들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분의 0꼴은 이제 너무나도 자명하게 분모가 0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숫자 자체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함수값이 없는 상태, 없는 것도 아니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되지 않는 숫자가 어떠한 식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꼴을 0분의 0꼴을 다른 식의 형태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x가 1로 갈 때 이렇게 되죠. 이것을 함수값으로 표현하자면 대충 진짜 이 정도예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방금 봤듯이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더라도 극한값을 정의할 수 있다고 위에서 말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꼴에 대해서 0이 되는 숫자를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가 나옵니다. 무한대된 부분에 무한대꼴은 좀 정리관계 필요해요. 무한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클 것 같아요? 이게 더 크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더 크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랑 플러스는 구별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제곱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 무한대 제곱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게 더 크다는 것만 축제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당식에서 그러면은 3 무한대, 2 무한대의 경우에는 이게 같다라고 할 수... 잠시만. 이렇게 한번 숙지합시다. 네, 숙지합시다. 네, 다음 질문 넣을 때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음성은 없냐? 네, 됐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제 무한대로 x값이 갈 때 이런 형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0인 것 같지만 사실 0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일단 이 식을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듯이 제곱꼴이나 세제곱꼴이 1차식에 비해서 가는 영향력이 뭐 정수를 곱해주는 것보다 실수를 곱해주는 것보다 지대하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1차식 혹은 상수항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다른 식들을 무시하고 그때 위아래에 차수가 같기 때문에 차수를 지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분의 3이라는 그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경우에는 최고 차수가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 그럼 무한대가 되고 분모가 분자보다 크다. 0으로 수렴하게 되고 만약에 같다. 위아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다.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지운 다음에 개수끼리로 식을 도출해내면 되겠다.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걸 두 식을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인 경우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루트인 경우인데요. 루트인 경우는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좀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뭔가 좀 루트도 달려있고 제곱이긴 한데 1도 붙어있고 뭔가 좀 애매하죠? 직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유리화라는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되고 이거 1이 날아가게 되고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가 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위에서처럼 뭐 최고 차항의 개수만 비교해도 되지만 맞나요? 최고 차항의 개수도 비교해도 되지만 이건 좀 식이 좀 잘못됐어요. 분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 예쁘게 떨어지지가 않네요. 뭐 x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가 아닌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위에 1차식 제하고 나머지 2차식은 제거가 되게 되고 밑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최고 차항의 개수만 남겨두고 나머지의 영향력은 무한대에 대해서 미비하기 때문에 지워도 별 차이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2분의 1인 것을 차수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식이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뭐 부정형에 대해서는 뭐 비약이 없는 것 같고 아까 전에 4무한대가 그냥 3무한대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만 좀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06번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이거는 좀 직관적인 예시를 한 개 들고 갑시다. 이거는 우리가 전 복수 시간에 알게 됐음이 분명하니까 만약에 fn이 3 플러스 n분의 1이고 g라는 함수가 3 플러스 n 분의 2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식에 대해서 n이 실수값을 가질 때 gn이 fn보다 크다라고 단순하게 정의를 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식이 일반화됐음에도 불구하고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식의 양상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직관적으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무한대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0의 무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0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3이 나오게 되겠죠? gn도 마찬가지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함수식이 크거나 등호가 없는 대소 비교 관계를 가지더라도 그 특정한 값에 무한대로 극한으로 그 특정한 변수 값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같다라는 식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주어진 두 식이 크거나 같을 경우뿐만 아니라 크기만 할 경우에도 혹은 작기만 할 경우에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3, 4번 샌드위치 정의를 정의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f가 a로 보냈을 때 혹은 gx가 a로 보내줬을 때 알파다 그러면은 h는 알파 사이에 끼이게 되는데요. 함수가 그러면은 같은 경우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hx라는 함수를 a로 hx에 대응하는 정의역을 a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 알파라는 것을 노출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등호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판단이 되지만 우리는 위 2번 사례를 바탕으로 밑도 3번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의 경우에도 특정한 값을 알파로 보냈을 때에는 등호가 부등호에 붙기 때문에 이러한 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식을 만족하게 되고 즉 h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식을 가지더라도 새 함수의 관계식이 이런 양상을 띠더라도 hx가 hx의 x 즉 정의역이 a로 보내졌을 때 극한값 a를 가지는 수렴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됐고요. 문제는 제가 이걸 한 두세 번 풀었기 때문에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장황하고 솔직히 쌤까지 풀었는데 문제를 풀 짬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빨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